반갑습니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러고 나왔죠. 지금 얼굴에 김이 서리는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기로 하는 주제다 보니 이런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무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지금 앞이 잘 안 보여서 이거 좀 벗을게요. 사실 초반에 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고민이 좀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넘어갔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본 분들이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행동을 했을 때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지 위에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성의 이성적인 이야기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 바이러스예요. 폐렴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변종 바이러스인 거죠. 사실 감기라는 것이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들기 어렵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종이 나오고 있고, 뭐 플루도 신종 플루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플루 같은 경우에는 변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타미플루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감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 인간을 한참 많이 죽였던 다른 질병들에 비해서 변종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를 위한 백신을 만들고 그것이 사람에게 실효성을 얻을 때쯤 되면 다음번 변종이 나오는 거죠. 이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약을 한 가지를 만들고 나서 이 백신이 실제로 듣는가 듣지 않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간한테 실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간들한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위한 약 하나를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실효성이 좀 부족한 것 뿐인 거지, 백신을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해요. 지금 이번 코로나가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빠르게 전파됐다기보다는 집단적인 전파가 된 게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량 확진자가 나온 것은 신천지 쪽의 어떤 집단 활동 때문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집단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전파 속도가 빨랐다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걸렸고 그들을 우리나라가 빠르게 찾아냈다, 이게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잠복 기간이 한 2주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무증상인 상태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찾아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쭉 전파가 이미 많이 됐고, 그 상황에서 국가가 빠르게 이들을 찾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감염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감염률이 높은 건 사실이나 감염 속도가 빠르다, 그렇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서 그냥 요거는 그냥 빠르게 지나갈 텐데, 방침이었겠죠. 정부 방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서이기도 해요. 이를테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그냥 걸어 잠그는 거예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무조건 잠그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행위를 못 해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유교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하는 민족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민족성에서 나타난 조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 확진자가 많다던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확진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좀 양상이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도차가 있는 행위를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이거는 정말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이거를 뭐 어떻다 하고 딱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부 부처 사람은 아니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디까지 변할 거다, 어떤 모습들이 변할 거다를 이야기한다면 뭐 그건 또 따로 한 편을 저는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까지는 이제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이제 종식을 시킬 거냐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변화라고 한다면 마스크 쓰고 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마스크 쓰면 안 되는데 마스크 쓰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한 편이에요. 제가 90나라 정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유럽 국가나 뭐 동남아 이런 나라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처하는 속도나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똑한 편이에요. 뭐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국민들이 대처를 잘한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일상 물품에 대한 사재기도 심하고 뭐 서로 공격적으로 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구타하기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찾은 편이에요. 물론 초반에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이 마스크 사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적인 국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시절이에요. 그들이 뭐 발빠르게 움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해줬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것에 대해서 빠른 인식을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번 대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의 활동이나 행동에서 미비한 점은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동네에서의 어떤 검역 활동이라든가 어딘가에서 어떻게 하는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경험은 사실 국가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전에 메르스를 경험을 했지만 그때는 방역에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제대로 된 경험을 하지 못했고 초반에는 약간 어수선함이 있었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고 국민들이 인지하게 만드는 데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거는 질병관리본부인데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은 정말 나날이 이제 수척해진 모습들을 봤어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에게 훈장을 드리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셨던 헌신적인 모습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가장 빠르게 안정으로 찾게 해주는 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사실 숨은 영웅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시골 한 의사분이신데 정년퇴임도 끝나셨고 7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검체채취소에서 가장 그러니까 제일 힘든 곳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우주복 같은 거를 입으시고 하루 종일 거기서 콧구멍이나 이런 귀 이런 데서 채취를 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 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뿐 아니라 숨은 영혼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 동네에도 있지만 그리고 또 요즘에 약국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 있냐는 전화 받으셔야 되는 마스크 파시는 분들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우리 동네 가게들 내가 방역해주겠다 수속해주시던 분들 그리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나는 우리 동네 밥집 가서 밥을 먹겠다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인증사진 올려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모두 한 분 한 분 한 분 모여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이제 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려워요. 왜냐면 안 나가거든요. 나가지 않고 뭔가 하지 않고 쓰지 않아요. 어제 이제 정부가 각 가정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은 결국 경기부양이거든요. 결국 단순히 돈을 집어넣어서 돈이 흐르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반적인 우리 사회가 움직임이 시작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정부에서는 움직이지 마라 나가지 마라 대외활동 하지 마라 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돈 주는 건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조심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조심하면서 마스크 꼭 끼고 손 씻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외부 활동을 하라고 해서 이성이 밖에 나가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부 활동이라는 건 충분히 차단된 활동에서 충분히 조심을 하면서 밥도 먹고 책도 보러 다니고 그런 활동들을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사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앞으로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은데 앞에서 자꾸 끊으래요.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이거 한 편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끝나고 우리나라 얘기뿐 아니라 주변 정세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계편에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